지난 동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이메일은 모든 비즈니스 소통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내용을 숙고하고 또 상대방을 분석하고 또 제목을 조심스럽게 선정하고 잘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갖추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숙지하였다가 제대로 된 이메일을 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메일에도 에티켓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 에티켓과 관련된 유의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검토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초면이라면 레터 형식을 차용입니다. 초면인 사람에게 보낼 경우에는 레터와 동일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레터와 유사한 형식을 따르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서 Subject line, salutation, introduction, body, closing. 제목, 인사, 소개, 본문, 맺은말 등과 같이 영문 편지의 구조를 따르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구성하라는 의미입니다. Dear someone, or to whom it may concern. 과 같은 형식적인 인사로 이메일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퍼스트 네임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기 전에는 Mr. Olson. 과 같이 성과 경칭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대면에서 상담을 할 때와 달리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직접 볼 수가 없으므로 더욱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상대방의 답신을 받아본 다음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응대하면 될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도 사람을 소개받아서 처음 만났을 때와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문에서 주요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기술한 다음 Sincerely, best regards, 또는 yours faithfully. 와 같은 공손한 맺은말로 이메일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Politeness and courtesy. 전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어조를 유지함으로써 존경과 존중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메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채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메일은 보안이나 기밀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이나 기밀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메일은 엽서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항, 기밀 내용 등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고 전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된 메시징 플랫폼, 안전한 파일 공유 시스템 또는 대면 회의 등을 대체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Urgent, important. 와 같은 문구는 수신자의 즉각적인 주의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인데 발신자에게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 수신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반적인 글꼴 쓰기입니다. 비즈니스 레터에서는 세리프체가 권장됩니다. 여기서 세리프란 로마자 활자의 글씨에서 획의 시작이나 끝 부분에 있는 작은 돌출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쇄된 H나 I 같은 활자에서 아래와 위에 가로로 나 있는 작은 돌기처럼 생긴 가는 선이 세리프입니다. 대표적인 세리프 서체로는 Times New Roman. 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에는 Gothic, Calibri, Arial. 과 같은 Sans serif. 즉 세리프가 없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리프가 없으면 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며 작은 크기나 낮은 해상도에서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디지털 화면에서는 Sans serif. 체의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꾸미기용 폰트, 즉 Fancy font. 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화려하거나 장식적인 글꼴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다른 기기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통의 이메일 내에서 사용되는 폰트는 2개 이내로 합니다. 여러 글꼴을 섞으면 프로답지 않고 조화롭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0에서 12가 적당하며 8 이하는 너무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니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조할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Italic type. 이탈릭체보다는 Boldface. 볼드체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볼드체, 이탈릭체 또는 밑줄과 같은 서식 옵션을 통하여 과도하게 강조를 하면 중요한 포인트의 영향력이 희석되고 이메일이 혼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모티콘, 채팅용, 문자 메시지용 야거나 두문자어 쓰지 않기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종종
전문가나 기관 간에 교환되는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미숙해 보이거나 프로답지 않은 인상을 주는 등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모티콘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TTYL. Talk to you later. LMK. Let me know. BTW, by the way. LOL. Laughing out loud, or, lots of love. OMG. Oh my god. 등과 같은 채팅 스타일이나 비격식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메시지의 의도나 정보를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고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팅용 혹은 텍스트 메시지용 약어나 Acronym. 두문자어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원천을 알 수 없는 줄임말을 피하는 것은 발신자의 진지함과 함께 수신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비즈니스 이메일의 전문적인 이미지와 신뢰성을 견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번째, 대문자로만 쓰지 않기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프로다우면서도 공손하며 가독성이 좋은 통신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대문자와 소문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문자로 쓰여진 이메일은 뭔가 큰 소리로 외치는 듯한 느낌 혹은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대문자로 쓴 이메일의 경우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져서 수신자가 내용을 혼동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생깁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 대문자로만 쓰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미숙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발신자와 이메일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내용의 강조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문자를 사용하되 대문자만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강조를 하기 위하여 언더라인을 치고 볼드페이스를 쓰거나 색다른 폰트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6번째, Original message. 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기입니다. 받은 이메일에서 리플라이 메뉴를 선택할 경우 Original message. 즉 원래의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Original message. 는 전번 이메일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므로 명확성과 메시지의 맥락 확인이라는 면에서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메시지가 오가다 보면 Original message. 들이 길게 붙어서 방금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찾기 위하여 스크롤 키를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본 메시지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길게 따라붙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첨부된 길다란 원본 메시지들은 프로답지 않게 보일 수 있으며 발신자가 무성의하거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신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혼란이나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Original message. 가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이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본 메시지를 첨부하지 않고 간결하게 요점만 전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7번째, 남의 이메일을 불필요하게 전달하기 없기입니다. 남의 이메일을 쓸데없이 Forward.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전달하는 것은 기밀 사항이나 개인정보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신자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고 해도 통째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인에게 전달해도 무방한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통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에 발신자가 검토하거나 편집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본인의 이메일이 불필요하게 전달되어 세간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본다면 Forward. 기능을 사용할 때 한결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달하는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메일을 전달하는 것은 수신자의 메일함 용량만 차지하고 받은 편지함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은 8번째, 전체 회신 노노노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에티켓에서 Reply to all. 전체 회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신 대상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함을 의미하며 전체 회신 버튼을 누르는 대신 실제로 회신을 받아야 할 대상이 모두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회신하는 것은 관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이메일을 수신인들에게 쏟아지게 만들어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묻히게 할 수도 있고
중요 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을 노출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신자에게만 답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신 상대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이메일의 교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수에게 이메일을 발신하는 경우 수신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발신자의 부주의함과 무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됨은 물론이고 사람에 따라 불필요하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Blind Carbon Copy, BCC. 기능을 활용하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서로에게 숨길 수 있어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유머는 삼간다입니다. 비즈니스와 같은 전문적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장난, 풍자 또는 기타 형태의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글로 쓴 유머는 어조와 맥락이 전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경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유머도 있습니다. 한 문화에서 재미있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이해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나 모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 돈이나 사업 관련 이야기, 예를 들어 계약, 협상, 마감 기한 등과 같은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보통이므로 농담이나 유머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은어, 슬랭과 같은 비공식적인 표현이나 일상 대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어체 표현 등도 비즈니스 이메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즈니스 이메일과 관련 에티켓이라고 할 만한 사항들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비즈니스 이메일 관련 에티켓 9가지를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